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서는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거대한 거시 경제의 충격이, 그러니까 당장 오늘 여러분의 지갑을 어떻게 쥐어짜고 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거시적인 흐름과 미시적인 현실이 쾅 하고 충돌하는 이른바 매크로 마이크로 스퀴즈의 한가운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최근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내 월급은 그대로고 쥐값은 갈수록 얇아지는데 도대체 왜 집값은 또 오르는 거야? 그쵸? 오늘은 바로 이 핵심적인 질문에서 출발해볼까 합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 밀려오는 수입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리 내부의 세금 정책 변화,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얽혀서 우리한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럼 1장 미국발 물가 쇼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8%. 여러분, 이 숫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 4월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입니다. 와, 이거 정말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쾅 찍어버렸거든요. 특히 매파 성향으로 알려진 워슈 연준 의장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런 물가 쇼크가 터지다 보니까 시장이 기대하던 금리 인하 희망 완전히 꺾여버렸고요. 지금 엄청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2.4% 수준에서 꽤 얌전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이란 전쟁이 탁 터지자마자 3.3으로 훌쩍 뛰더니 4월에는 3.8%로 그야말로 로켓처럼 솟구쳤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라는 게 실물 경제의 방어선을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뜨리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물가 쇼크를 이끈 주범이 누구냐? 바로 에너지입니다. 국제유가가 단숨에 4%나 급등하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2달러를 뚫어버렸거든요. 그 여파로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28.4%나 폭등했습니다. 28.4%라니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경제 전반의 비용을 그냥 무자비하게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뼈아픈 건요, 이게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가는 마트 장바구니 물가 지금 완전히 비상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한 달 만에 0.7%나 올랐는데 이게 거의 4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거거든요. 고기, 우유, 신선한 과일, 채소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심지어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을 뺀 근원 CPI마저 전망치를 넘어섰어요. 기본 생필품 가격 자체가 우리 숨통을 꽉 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2장, 쪼그라드는 내 월급입니다. 진짜 한숨 나오는 숫자죠. 마이너스 0.3%.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미국의 4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이 1년 전보다 0.3%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무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내 통장에 찍히는 명목상 월급은 올랐을지 몰라도 막상 마트 가서 돈을 써보면 내가 체감하는 지갑 두께는 오히려 더 얇아졌다는 아주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딜레마가 너무 명확해요. 한쪽에서는 휘발유니 식료품이니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내 노동의 진짜 가치, 이 실질 임금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쥐꼬리만큼 올랐던 임금 인상분을 미쳐버린 생활비가 한 입에 꿀꺽 집어 삼켜버린 셈이죠. 3장, 서울 아파트 값의 대반전입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분위기가 얼마나 순식간에 뒤집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올해 2월부터 다주택자들 급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절대 안 떨어진다던 강남 집값마저 12주 연속으로 줄줄 흘러내렸거든요. 그런데 5월 9일 정책 하나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인 5월 11일에 차갑게 얼어붙었던 서울 25개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빨간불, 전면 상승으로 돌아서는 진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룻밤새 이럴 수 있냐고요? 이게 무슨 마술이 아닙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시장의 반응이에요. 양도세 중과를 밀어주던 일종의 박앤세일 기간이 딱 끝나버리니까 세금 폭탄 피하려고 싸게 내놓던 다주택자들 급매물이 시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살 수 있는 집이 훅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집주인들은 당연히 콧대가 높아지고 호가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거죠. 급매물 세일이 끝나자마자 벌어진 결과를 볼까요?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단 일주일 만에 0.15%에서 0.28%로 정말 문자 그대로 2배 가까이 튀어올랐습니다. 매물이 마르면 가격은 폭등한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 그대로 증명된 겁니다. 동네별로 뜯어보면 상황이 훨씬 더 극적입니다. 급매물 때문에 석 달 내내 맥을 못 추던 강남구마저 방향을 획 틀어서 0.19%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특히 강북의 성북구 같은 곳은 무려 0.54%나 폭등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그냥 특정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 전체를 뒤흔드는 광범위한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4장, 이중고에 빠진 서민경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네, 우리는 지금 완벽한 진퇴양난에 갇혀버렸습니다. 밖에서 밀려오는 인플레이션은 매일같이 우리 지갑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죠. 청년 고용률은 무려 24개월 연속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양도세 유예가 끝나자마자 싼 매물은 싹 사라지고 집값에 전셋값까지 쌍끌이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피난처가 되어야 할 내 집 마련의 꿈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야말로 잔혹한 이중고가 완성된 겁니다. 오늘 집중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마트 물건값도 살아야 할 집값도 모든 게 통제불능으로 비싸지고 있는 이 지독한 매크로, 마이크로 스퀴즈의 시대.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지켜내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압박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만이 분명 다음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